차박 여행을 하려고요.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2012년 연식의 카렌스, 10년 된 중고차입니다. 평소엔 승용차로 몰기에 덩치가 부담스럽지 않고요. 차박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지인에게 추천받아 구입했습니다. 캠핑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카니발 같은 대형 SUV라면 더 편하게 차박을 할 수 있겠지만 제 경제적 형편에 맞게 우선 차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부터 해야겠죠. 차박이란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입니다. 차박용으로 나온 매트 등을 구입해 멋지고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또 비용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충 했습니다. 먼저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접습니다. 2열과 3열 사이의 공간은 창고에 숨어있던 카펫과 방석을 꺼내와 채웠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를 잘라 천을 두르고요. 그 판을 올려놓았죠. 다 창고에서 찾아낸 것들이고요. 그리고는 동생이 사용하다가 버리겠다는 매트를 얻어와 깔았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세계지도 무늬에 시트를 깔아 분위기를 냅니다. 커튼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천으로 대충 둘렀습니다. 저는 뭐를 해도 대충 하나 봅니다. 암튼 누워보니 편안하고 아늑합니다. 이만하면 호젓하게 혼자 차박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행을 떠날까요? 걸어놓은 여행 지도를 보며 어디로 갈까? 지도 위의 녹색 마크들은요. 천연기념물인 큰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 모가나무, 배롱나무, 그 나무들 근처에 가게 되면 꼭 찾아보려고 미리 마크해 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 특별히 마음 끌리는 게 있죠. 요즘 제 감성을 자극하는 건 수백 년 산 고목입니다. 지리산 외갓집 펜션 손님이 떠나고 날 좋은 오후에 저도 짐을 챙겨 길을 나섭니다. 지후 2시 방향 출구입니다. 천천히 지방도로로 95km를 달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말처럼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공간이동이라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순천시 조계산에 위치한 서남사에 왔습니다. 서남사 주차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차박을 하려고요. 먼저 가볍게 사찰을 둘러보러 갑니다. 서남사는 태고종의 본산이고요. 신라 경문한 때 도성국사가 지금의 서남사를 창건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CNN에서 선정되었다네요. 2018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서남사 경내로 들어섭니다. 서남사는 특히 매화꽃 향 그윽한 이른 봄과 단풍 곱게 든 가을에 찾는 이가 많은 곳이랍니다. 오늘은 한적하네요.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수십 채의 법당과 전각들, 푸르른 수모, 그리고 다정한 돌담과 빛바랜 단청의 그윽한 분위기. 정말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매화꽃 필 때 꼭 다시 오고 싶네요. 그런데 이번에 제 마음이 꽂힌 곳은요, 불상도 아니고 3층 석탑 같은 보물도 아니고요, 건물의 벽면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원초적인 자연의 모습을 직사각형들로 표현한 몬드리안의 그림이 떠올랐다고 하면 좀 과장일까요? 아무튼 현대미술의 추상화 같은 그 어떤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시선이 좀 엉뚱한가요? 저녁 5시입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일찍 쉬려고요.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칩니다. 장소가 주차장이라 차 안에서 냠냠. 나이 60에 집 놔두고 나와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청승이냐 라고 혀를 차실 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기루의 시간이 재밌습니다. 이런 여행 낭만적이지 않나요? 전생에 유목민이었거나 집시였을 거라고 제게 농담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숙자였을지도요. 오늘 메뉴는 보온통에 담아온 콩밥에 김치, 오이무침, 버섯볶음, 그리고 닭가슴살 샐러드, 간장 레몬 소스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수박을 깍두 썰기 해왔네요. 냉장고에 들어있던 식재료를 이용해 뚝딱뚝딱 만들어 왔죠. 제가 중식당, 한식당, 일식당 같은 곳에서 일한 경험이 많아서인지요, 요리 좀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재료만 있으면 뭐든 쉽게 만듭니다. 대충 말이죠. 저에겐 차박 장소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디든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면 머물 수 있거든요. 차박 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곳은 주변에 명소가 많은 곳, 또 호젓한 곳,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곳, 그리고 답답한 도시를 떠나왔으니 전망 좋은 그런 곳들이겠죠. 저는 차박지를 고를 때 그런 조건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광 끝내주는 지리산 산촌마을에서 살고 있으니 굳이 경치 좋은 자리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최소의 경비로 그때그때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을 찾아갑니다.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차에서 자는 여행이라 자동차 LPG 가스비와 또 명승지 입장료 정도의 경비만 드니 정말 가성비 최고의 여행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기동성과 자유로움이 끝내주는 여행입니다. 양치질만 하고 일찍 누웠습니다. 세수요? 하루 이틀 씻지 않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잘 잤습니다. 길 위의 잠, 꿀잠이었습니다. 반달. 지금 몇 시야? 5시 16분. 아무도 없네. 주차장에. 혼자 잤네. 아직 반달은 떠 있고. 아침밥은 따뜻하게 누룽지를 끓여 먹습니다. 오, 고소한 냄새, 누룽지 냄새. 죽인다. 나와.
똑같은 밥인데도 왜 밖에 나와서 먹는 게 훨씬 맛있을까? 자, 떠나기 전에 짐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보온밥통.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전자. 물티슈, 행주. 자,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리고 아침 보통 끓여 먹거나 국 끓여 먹는 설거지 집에 가지고 가서 비상용 우산 휴지가 또 들어있고 육개장도 비상용. 이거 도대체 몇 달째 들고 다니기만. 이거는 수저통, 수건, 그리고 이게 주전자. 가위 왜 들고 다니지? 이건 양념통인데 동생이 사서 보낸 건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듯한 뭐 기름, 소금 뭐 이런 것들, 설탕. 자, 그리고 이것도 비상용 하나 더. 그리고 이거는 밤에 사용하는 전등. 그리고 추울까봐 새벽에 핫팩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고 변기에 들어가는 분해제 이름 까먹었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거는 섬유유연제 또 변기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사용할 거라고 동생이 사보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요. 물건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슈 이거는 그리고 이제 밥그릇이나 이런 거 접시용 나오는 사용하는 것들. 넣고 이거는 물 한 병, 식수. 네, 다 됐습니다. 닫겠습니다. 뚜껑을. 그리고 이건 테이블로 야외 밖에서는 다리를 펴서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천장이 낮아서 다리는 안 펴고 이동식 변기. 물을 넣고 여기에 분해제와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같이 넣고요. 그리고 뚜껑을 딱 열면 자, 여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좀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히고 앉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용변을 볼 때는 이걸 쭉 앞으로 빼면 여기에 차단이 딱 돼 있던 게 열리면서 밑으로 용변이 쏟아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물 펌프질 하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밑으로 쏟아지게. 그리고는 다 끝나면 다시 이거를 차단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사용해 본 결과 그 분해제는 대변을 완전히 액체로 분해시키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가서 변기통에다 쏟아 버리고, 그리고 이걸 싣고 다니면 차 안에서 냄새가 날 것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냄새 나지 않더라고요. 아주 편리한 물건입니다. 짐이 테이블, 변기, 그리고 잡동사니 들어있는 거, 제일 중요한 음식물 담아가지고 다니는 아이스박스 하나, 그리고 침낭, 가장 또 중요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베개, 벽에. 여기 짐 딸랑 요거고요. 그리고 이 작은 가방에, 이거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스케치북, 그리고 아이고 엄마야, 붓이나 펜 같은 스케치 재료들, 그리고 깔개,
네, 수성 사인펜이고요. 오늘은 수채화 물감 팔레트를 안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뭐 스케치북 뭐 있지? 뭐 이런 거 그냥 다니면서 살짝살짝 가볍게 스케치하는 것들. 가볍게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 이렇게 가볍게 스케치. 그럼 출발. 날씨가 좀 흐린데. 자, 그럼 다음 목적지인 조계산 서편에 자리한 천자암으로 이동합니다. 와, 너무 가팔라. 우와, 이게 올라가질까? 아, 차 뒤로 넘어가 뒤집어질 것 같아. 완전 쫄았어. 올라왔다. 휴,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심장 완전 쫄았습니다. 서남사 주차장에서 36km 이동했네요. 와, 쌍향수.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본 나무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나무입니다. 해발 500m 조계산 높은 천자암에 자리한 고평나무는 천연기념물 88호고요. 한 쌍의 향나무라 쌍향수라고 부릅니다. 수령이 800년이 넘었다네요. 높이 12m, 둘레 4m로 엄청 굵고 큰 나무입니다.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용트림하며 하늘로 오르는 듯한 기이한 모양이 와 정말 멋들어집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보조국사와 그 제자 담당 국사가 중국에서 수도를 끝내고 귀국할 때 짚고 온 지팡이를 이곳에 나란히 꽂은 것이 이렇게 크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 스님들이 땅에 꽂은 지팡이가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은 여기저기 꽤 많네요.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고목이 될수록 그 풍채와 기세가 더 멋들어집니다. 속이 텅 비어가는 늙은 기운마저 영험해 보입니다. 나도 그런 나무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 1박 2일 차박 여행을 끝내고요. 무사히 지리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지리산의 풍광을 즐길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어딘가로 또 떠나겠죠.